자, 다음은 이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을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요즘 유사품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만큼 마이보험 체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화는 좀 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대기업들한테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보험은 없느냐. 그래서 그건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 보험 말고.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최근에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드립니다. 절대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가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여기까지 한글이고 그 다음은 .com 영문자입니다. .com 마이보험 체크 .com 전화번호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법. 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 아니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개정하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고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법사위원장과 또 법사위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단 우리 검찰개혁 주 전문 열린민주당 박병석 대변인께서 의원이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은 법안이 시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셨는데 시행되지 않았어요? 시행은 7월 15일에 됐습니다. 네. 15일에 됐고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는 것은 100% 국민의힘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단독 잘못이다. 20대 국회에 너희들끼리 통과시킨 법을 난 따를 수 없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8시에 회식에 참가한 부장이 7시 59분까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난 알 수 없으니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 너희들끼리 엠빵으로 내라. 나머지만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한마디로 개소리죠. 예, 쓸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괜히 무소속이 아니라 중립이기 때문에 무소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을 바꾸고 말고는 법사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장이 된다 안 된다를 먼저 넘겨짚는 것 자체가 전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본회의에서 그 결국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되죠.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그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전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로는 박병석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 야 일단 법 통과시키면 내가 다 무조건 일사천리로 해줄게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저렇게 좀 점잖하게 있는 것도 맞는 거긴 해서 저는 딱히 박병석 의원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김성애 대변인이 저 청기누설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 이야기 그런가요? 청기누설 그래요? 지금 저 박병석 의장이 저러시는 건 페인트 모션, 페인트 모션입니까? 아이고 이거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요? 예. 사실 지금 상황이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개정을 했더라도 국회가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받고 공공사법 주고 해서 공공 듀엣으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성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라도 빨리 추천해갖고 챙겨 먹어야지 그것까지 내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시행되는 때에는 맞춰서 공수처는 꼭 출범돼야 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로드맵으로 보면 10월 중에 짬짬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김용민, 백혜련, 박범계 안을 놓고 절충안을 만들어서 완결을 지어야 하고요. 네.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요. 여기까지 진전이 된 동안 국민의힘이 이러다 진짜 우리가 후보 추천도 못하고 끝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추천하겠죠. 그렇죠. 추천을 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여야가 합의하는 모양새를 원한다는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석 끝나자마자 첫 최고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 설치해야 되고 아직은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도 안 되면 그냥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로드맵으로 놓고 보면 11월 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던 공수처장이 되던 두 사람 추천이 돼서 청와대로 올라가고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그분이 공수처를 11월 중순이랑 12월까지 사람도 뽑고 어쩌고 조직을 완비해서 1월 1일에는 현판식 걸고 고위 공직자들 수사하러 다니게 되지 않겠나라고 좀 뭐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김성애 대변인이 제시하는 일정을 우리가 벼랑 끝을 리미트로 딱 공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흔히 하는 이제 벼랑 끝 정술의 핵심이 나는 우리 핵심 지지층 때문에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너 당에서 쫓겨난다. 그 얘기해야 돼요, 진짜. 그렇지. 그런 이낙연 식으로 대표 이제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그 상황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은 저쪽이 밀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자기들 빼먹을 만큼 빼먹었고 사보타지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밀릴 수 있느냐? 우린 못 밀려요, 지금 상황이. 우리 지지층 때문에 못 밀려. 이걸 분명하게 해주면은 저는 이 공수처 벼랑 끝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예.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데 내년 3월까지도 공수처가 출범이 안 되면 본인 대선 경선에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을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몇 번 얘기했지만 공수처 설치가 중요하기도 한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금 그냥 불도저로 밀어붙여서 그냥 지금 통과시켜서 출범시켰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간 끈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청와대에서도 여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꺼낸 이상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지만 11월 중에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면 그거는 민주당의 의지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볼 것이다. 예, 뭐 그런 전 경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공수처라는 이 전선에서 전쟁을 해서 이미 수십 명,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네. 죽었는데 이제 와서 이 공수처 전선이 의미 없어. 아, 이거 안 해도 돼. 그럼 이제까지 한 일이 다 허상인 거예요. 국민들로는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공수처 전선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요. 뭐 이낙연 대표가 설마 국민들한테 약속했고 이미 입법화된 것을 미루다가 대표 임기를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럴 가능성은 빵입니다. 빵.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은데. 경선을 통과해야 대권 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근데 또 이낙연 대표에게 중요한 시험대는 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인데 일단 그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관심인데 박신영 대변인께서 좀 아시는 얘기 좀 해주세요. 당내에서. 아, 당내에서? 일단 뭐 후보를 내겠죠. 낼 것 같아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현재 우리가 뭐 도덕적 지탄을 이미 받았고 예. 하는 말로 받은 상황인데 이 대선 전초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 대표께서 3월 달에 사표를 내지만은 선거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짜놓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후보가 결정되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후보가 2, 3인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현 대표가 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표가 사퇴 이후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력한 분들이 뭐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나오실지 본인 의사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외에 이제 몇 분의 의원들이 저기 전현희 전 의원도 저는 뭐 서울시장으로? 예, 유력한 후보다라고 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1년밖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긴 하죠. 보궐선거 요인을 만든다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역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에 넣었을 때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아마 일부의 족쇄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네. 우상호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예. 거의 100% 출마할 거라고 박주민 출마를 의원 결심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 그렇죠. 경선하고 일단 난 뒤에 경선까지 가서 후보가 된다면 사퇴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퇴할 경우에 감점이 있거든요.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에 받아야 되는 감점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재 초반의 분위기와 달리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양쪽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폭력적인 성폭력 문제. 의혹과 예,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돼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 후보들 위주로 판이 짜질 거다라고 봐서 추미애, 전현희, 박영선 등이 거론이 됐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남성 의원들이 들어오는 그림은 됐는데 남성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이 경선상의 불리함을 딛고 과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건 이 박주민 의원은 결정을 못했지만 항상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간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울시장으로서 의지를 상당히 불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상호 의원은 오랜 동안의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에 꼭 도전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고 박영선 의원은 출마가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의원 장관도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의 본인의 역할로 보고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올 가능성.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냐 아니면 대권이냐 이런 정도의 그렇죠. 판단은 해볼 수 있겠죠. 대권? 근데 저는 서울시장이 아니면 예전에 대권에 대선 경선에 이미 15년 전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컷오프 됐지만. 박영선 의원이? 아니요, 저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예, 죄송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상대적으로 서울시장에 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신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박영선 장관은 또 어쨌거나 이번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그 지역구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손을 들어주는 여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지역구를 윤건영 의원한테 줬어. 알겠지? 요렇게 한마디가 주는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그 재밌는 건 오히려 저는 야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야권 후보가 안철수, 유승민을 저는 메이저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장에 제가 이제 그쪽 정보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쪽 정보통에 들은 바로는 주호영 등등등 당내에 있던 중진들은 안철수를 데려와야 이긴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와 측근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김무성계도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유승민을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는 안 나가겠다. 아, 그래요? 예. 고사를 예, 밝혔어요? 고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부산 선거를 아예 쉽게 끝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김무성 차출론이 실제로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부산시장 후보로 김무성을 내버리면 부산시장은 자기들 쉽게 먹으니까 서울시장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김무성이 확정되는 순간 이걸 빌미로 해서 유승민도 나와라, 안철수도 나와라, 대권주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짤 거라고 이렇게 소식통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서울시장은 김종인이 중진은 안 내게 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은 그렇게 해서 김무성한테 주면은 야, 뭐 네가 부산시장 되나 안 되나 뭐 누가 나가도 시신이 나가도 당선될 텐데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니 네 승리에 이렇게 이제 김종인은 생각할 거고 그 부산은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먹는다고 판단을 하고 서울은 어떻게 김종인이 결국 김종인이 공천을 줘야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나갔다 떨어뜨리게 되면 대권주자 한 사람 제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것도 있고 김종인 이제 위원장 이런 입장에서는. 부분인 거죠. 예. 안철수를 주면은 경선을 안 하고 줄 수 있어요. 야권 연대라든가 이렇게 통합 국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승민 카드가 나오는 이유는 유승민이 실제로 나오면은 경선에서 유승민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유승민 계보 의원들이 제법 있고 김무성 계보가 제법 있어요. 김무성 계보 지역위원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연합이 되면은 이게 쉽게 유승민이 후보가 되고 유승민도 또 중도적인 이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중도 개혁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자, 그거 하여튼 뭐 재밌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유승민이 안 나간다. 뭐 공천은 안 줄 것 같고 안철수도 후보를 낼 가능성은 없다.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의 정치라고 하는 게 제가 무슨 대권을 바라본다든지 서울시장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액션은 많이 취하는데 궁극에는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주식을 위해 정치하는 분이 아닌가. 정말 대권이라는 원래 근데 이게 국회의원 되면 백지신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주식을? 아이 알게 모르게. 아니 그 산자위가 아니면 또 회장 상임위가 아니면 괜찮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켰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하고 대권 주자가 된 다음에 안랩 주식이 기본 4배가 올라서 반도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단으로 넘겨놓고 그리고 반을 지키고 있는데 실제 재산은 2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한 번씩 출마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식을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서울시장이 되면 글쎄요. 근데 안랩이라는 회사야말로 정부의 관급을 많이 따서 거의 독점적으로 정부가 키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라서 이 안철수가 정치권에 머무는 이상은 여기 하여튼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겠죠.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이러면 주가가 쭉 빠질 거야 아마. 못 돌아가는 거지 뭐. 하여튼 저는 이 자수성가형 기업인이 네. 정치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정치학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정치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경제에 때로는 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경제는 그게? 효율성이에요. 돈 되면 돼 뭐든지. 네. 근데 정치는 민주주의는 늘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자본이 모아져야지 뭘 투자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늘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너십이 강한 이 기업인들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이걸 못 참아내요. 왜 이 민주주의라는 불편한 절차를 해야 돼? 피곤한 절차를 해야 돼? 시끄러운 절차를 해야 돼? 아니 그냥 국민들한테 반값으로 아파트 공급하면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어.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회장님이 또 이 과거에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독재와 오너십 기업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게 이낙연에게 고냐 스톱이냐 중대한 변수가 될 텐데 성적이 어떻게 나와야 이낙연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승이면은 뭐 2승이면 퍼펙트하고 고속도로고 예. 1승 1패면은 무난하다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2패면은 그럴 가능성 뭐 현재로선 거의 힘들죠. 없어 보이지만 서울시장은 뭐 지금 할 서울시장은-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 지기는 참 힘들어요. 지금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지면은 서울시 TBS가 서울시 시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10명인가 8명인가밖에 안 돼요. 지금 서울시 전체 100 몇 명의 시의원 중에 네. 그만큼 보병의 숫자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회의원도 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이 선거에 나가서 진다? 그럴 수가 없는 판이라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것도 약간 청기누설이긴 한데 최근에 총리실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또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예, 가덕도 신공항이 된다 만다를 또 안 짚고 넘어가서 이 부산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데 왜 그럴까? 글쎄요, 그냥 이건 정말로 제가 아무한테도 들은 얘기가 아니고 혼자 하는 생각인데 네. 예. 내년에 부산시 보궐선거가 있어서가 아닐까. 그때 이제 터뜨리려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예. 열심히 제가 부산 한 번씩 가서 저도 시위에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 때 좀 화끈하게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로 총리 결정 사항이 아니죠. 그래요? 그럼요. 대통령 결정사항. 어떻게 정해요. 대통령께서 좀 결정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결정은 다 돼 있는데 발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혼자 망상인가. 아니 진짜 우리 김성애 대변인 너무 하시는 것 아, 같아요. 너무 천기누설을 하셔. 아니, 정치 부시는데 좀 풀어야 되겠어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덕도 될 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혼자 그냥 신의 계시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 아,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영민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부산 가서 이거 특집 한번 하시죠. 아, 한번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가덕도는 생길 것 같고. 아니, 내가 봐도 그 김해 공항을 확장한다. 이거는 주변 주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보니까 새벽 2시, 3시에 비행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2시, 3시에 잘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예전에 거기 뒤에 비행기 꼬리가 걸려서 네. 비행기 추락 사고 한번 났던 곳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 그래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덕도가 생기면 이제 주변에 다 바다뿐이니까 뭐 네, 새벽 네. 2시에 뜨든 뭐 3시에 저희가 뜨든. 그 왜 저기 오픈 스튜디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부산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부산 한번 제가 다 폐암 모시고. 쏘겠습니다. 다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 머리가 있는 자들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앞으로의 공수처의 향배, 또 가덕도의 향배. 예, 그렇죠. 예. 자, 정치부심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대변인, 박진영 부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